안녕하십니까. 사랑 플러스 건강 톡톡의 국희균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요즘 시대에 많은 분들이 두통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찾는 것이 흔해졌습니다. 일생을 통해서 한두 번쯤은 겪게 되는 두통, 그러나 가볍게는 넘어가서는 안 되는 증상입니다. 오늘 사랑 플러스 건강 톡톡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를 괴롭히는 이 두통에서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뇌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에도 기록되었을 만큼 오랜 시간 인류를 괴롭혀온 질병, 두통.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흔한 증상으로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두통이 뇌졸중, 뇌종양 같은 심각한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 많은 현대인을 괴롭히는 두통, 그 종류와 원인을 함께 알아본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고 소중하게,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 지킴이, 사랑 플러스 병원 국희균 원장. 평소에 잦은 두통을 호소하는 분들을 모시고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두통을 자주 느끼시나요? 네,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선생님은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주는 아닌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통이 있을 때 뭐 다른 증상은 없나요? 뭐 머리가 띵하다든지 뭐 이렇게 어떤 다른 뭐 조이는 느낌이라든지. 저는 좀 이렇게 양쪽 머리를 좀 압박하듯이 그런 통증을 좀 느낄 때가 많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하면 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은 좀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두통이 있으면 혈관이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이쪽으로? 네네네. 한쪽으로만? 네네. 양쪽이 아니라? 네네. 근데 두통이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동료가 좀 힘들게 하거나 직장 상사가 뭐 더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속상하게 하거나 뭐 그런 특정 상황에 따라서 두통이 더 심하고 그런 건 있나요? 아무래도 좀 업무적인 게 많은 것 같고요. 이렇게 직장 내에서 생각지도 않은 일로 좀 이렇게 처해 있을 때, 그런 때 좀 머리가 더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도 그러세요? 네, 저는 이제 애들이 많이 속썩이거나 막 너무 가슴 아프게 했을 때. 그럴 네, 때. 그럼 본인들이 생각하기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평소에 그 업무에 따른 어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좀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선생님도? 네, 저도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으니까요. 그럴 때 좀 하는 것 같아요. 두통의 원인이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지 않은지 의심스러웠거든요. 직장 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우리 직장인들이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또 두통이 중요한 점이 뇌신경 질환과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두통이 아닌 질환과 관련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신경외과 전문의 김동성 선생님을 통해서 관련된 여부를 조금 더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김동성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뇌신경 증상인 두통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가벼운 두통은 누구나 한 번씩 겪는 흔한 질환이죠. 대한두통학회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90%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벼운 두통 증상을 겪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두통의 종류 중에서 한국인들에게는 긴장형 두통이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인들의 두통의 주 원인이 스트레스인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은 앞서 보신 예처럼 직장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에게 골고루 나타날 수가 있는데, 대인관계, 학업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들에 의해서 증상의 경중을 떠나 높은 빈도로 두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경우 약 91%가 두통을 경험을 했고, 3명 중 1명은 만성 두통의 위험에 놓여 있으며 42.8%는 심지어 업무 중에도 두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정작 병원을 찾는 직장인은 4%도 채 안 되는데, 그나마 두통을 느꼈을 때 대처하는 방식으로 휴식이나 아니면 약국을 방문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일반 의약품을 먹고 증상이 완화된다고 한다면 다행이지만,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두통의 원인을 제때 진단하고 치료하지 못하면 만성 두통으로 발생할 수가 있고, 뇌졸중, 뇌종양 같은 심각한 원인 질환을 놓칠 수가 있으며, 이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두통의 원인은 교과서에 명시된 것만 300여 가지에 달할 만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전문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통은 크게 1차성과 2차성 두통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두통의 약 80%를 차지하는 1차성 두통의 경우 긴장형 두통, 편두통, 군발두통 등이 있습니다. 1차성 두통은 뇌나 뇌혈관에 원인이 없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진행하여도 별다른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1차성 두통 중 가장 흔한 긴장형 두통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 피로, 수면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히며 잘못된 자세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형 두통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잘못된 자세를 오래 유지할 경우 머리 주변에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의 압통, 이로 인해 말초에 있는 통증을 담당하는 통각수용기가 활성화되어 근막의 통증을 감지하는 감수성이 증가하여 두통이 발생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개 머리 주변에 강한 압박감이 특징이며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느낌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양측성으로 증상을 호소하고 피로하거나 멍한 상태 등의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편두통은 대개 머리 한쪽이 아픈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환자마다 그 증상이 다른데요. 주로 박동성 통증이 일정 시간 이상 지속이 되고 구역이나 구토 및 빛이나 소리공포증 등 두통 발생 직전에 전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이러한 편두통의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여성에게 더 많고 두피혈관의 수축이나 이완의 과도한 반복, 통증의 민감도에 더 의한 유전적인 요소, 뇌신경 말단에서 분비된 특정 물질에 의한 신경염증성 반응 등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이 비슷해도 사람마다 원인이 다르고 다양한 유발인자가 있으며 전형적인 편두통의 경우 단순 진통제에 대한 효과가 적기 때문에 치료 시 유의할 점이 많고 반드시 진료 후에 처방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군발두통은 결막 충혈, 눈물, 코막힘, 콧물, 땀 등 자율신경 증상을 동반하는 심한 두통이 집단적으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을 말하는데요. 다른 두통과는 달리 남자에게 좀 더 많습니다. 얼굴의 감각을 담당하는 뇌신경인 3차 신경에 연관된 그 신경 혈관계가 활성화되고 신경염증이 생기고 이에 인해서 통증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새벽, 한밤중 및 정오에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몇 주일 또는 여러 달에 걸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계절에만 발생하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편두통과 달리 그 두통 발생 수일 전부터 무기력, 흥분, 과민성 등 전조 증상을 겪으며 두통의 강도가 심할수록 콧물, 코막힘, 눈물, 안면의 땀 분비 등 자율신경 증상이 증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하게 겪는 1차성 두통은 간단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예방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방법으로 규칙적인 운동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많은 두통의 완화 요법들이 나와 있죠. 하지만 사실 그 운동법들은 직접적으로 두통을 완화시키기보다는 어깨나 목, 허리 근육의 경직을 풀고 근력을 강화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경 압박에 의한 혹은 피로에 의한 두통을 줄여주는 운동에 가까운데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운동만을 따르기보다는 평상시에 재미있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단 수영이나 심한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두통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식습관을 갖는 것인데요. 음식을 장기간 섭취하지 않으면 그 혈당 수치가 낮아져 뇌혈관이 수축을 함에 따라 주변 신경이 자극되어 두통을 유발시킬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 또 혈관 수축 뒤에 일어나는 이완의 혈관을 팽창시킴에 따라서 두통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좋은데 식사의 질과 성분도 두통을 유발시킬 수가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통에 좋은 음식으로는 혈관 수축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는 시금치, 오메가3나 소염 효과가 있는 등푸른 생선,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의 배출을 돕고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는 감자, 그리고 혈관의 이완과 수축을 돕는 마그네슘과 뇌기능 안정을 돕는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된 견과류 등이 있으며 음주나 가공 육류 같은 것들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2차성 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성 두통은 1차성 두통과는 달리 뇌종양, 뇌졸중, 혈관기형 및 두부 외상 등 명백한 두개강내 원인이 존재하는데요. 그 밖에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 해당되진 않겠지만 음주나 흡연 같은 기호식품의 이용, 전신 감염 및 특정 약물에 대한 과민성 등에 의한 혈관성 두통, 그리고 척추나 어깨관절 질환에 의한 후두신경통 및 녹내장, 턱관절증에 의한 두통도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서 뇌졸중, 뇌종양, 뇌혈관기형 같은 것들에 의한 2차성 두통은 전체 두통의 10% 정도로 드물게 나타나지만 원인 질환의 심각성과 증상의 정도가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두통을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되는 가장 분명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통의 다양한 원인과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와 치료를 진행해야겠습니다.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 진통제를 먹어도 잘 낫지 않는다거나 경련, 구토 증세가 동반된다고 한다면은 위험한 두통임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이 밖에도 신경 이상이 동반되거나 기침, 재채기, 화장실을 다녀온 후 발생한 두통은 뇌출혈, 뇌경색 등의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두통의 원인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뇌를 검사하는 MRI, 그리고 뇌혈관을 검사하는 MRA, 그 밖에도 경동맥 초음파, 체열 검사, 혈액 검사, 엑스선 촬영 등을 진행합니다. 요즘은 대형 병원을 가지 않더라도 최신 장비가 잘 갖춰진 신경외과에서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며 당일 검사와 판도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흔한 긴장성 두통을 완화하는 스트레칭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 할 만큼 육체적, 정신적으로 우리를 해치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오히려 감사로 바꾸어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죠.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움에 처해 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신다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우리에게 소망의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